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린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담비 같은 역할을 했던 외국인 수급으로 오랜만에 시장의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한 달 만에 멈춘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야 바닥 신호를 보이는 걸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고유가, 또 고금리, 더불어서 전쟁이라는 대내적 악재가 더불어지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수급은 정말 반갑습니다. 자, 내일도 이러한 시장 흐름이 연출될까 또 궁금한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들, 전략들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시장에 대한 상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 뒤에 또 종목 상담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076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보름 만에 국내 증시가 좀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는 점 눈여겨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게임 섹터 이야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시장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수급도 외국인이 들어와 줌으로써 코스피는 2460선 지지, 코스닥은 820선이 올라가면서 1% 강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살펴보시면 IT 투톱이 좀 강한 상승력을 좀 견인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가 거의 7만 원 가까이 올라갔고요. 장중에는 69,9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고점이 이제 돌파되는 움직임들도 보여주네요. 13만 원대로 종가 형성하면서 강한 상승 열력 보여줬습니다. 4% 강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반도체 사업에 대한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IT 투톱이 오늘은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건데요. 더불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방문에 대한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중동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될 거다. 어제 밤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과연 계속해서 이러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올지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한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오랜만에 리튬 가격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 EV 첨단 소재, 리튬 포어스 상한가 직행한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미래산업도 27%대로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2차 전지 리튬 값과 반등에 그리고 낙폭에 대한 이야기들, 과대 인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선풍은 2차 전지도 같이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동안 눌려 있다가 오늘은 2%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2차 전지주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모멘텀 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리튬에 관련해서 추세적 반등은 사실은 의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있는데요. 이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랜만에 게임 섹터가 좀 활짝 웃었는데 살펴보시죠. 네오위즈가 콘솔 게임 피해 거진 글로벌 흥행에 대해서 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침체에 빠졌던 게임주에게는 네오위즈의 흥행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주의 솔솔솔 주가 상승 여력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네오위즈 보시면 15%대, 네오위즈 홀딩스 함께 움직이면서 10%대로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퍼르비스 보시면 4%, 넥슨 게임즈도 4% 강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듯 11월에는 대거 게임사에 대한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참여 예정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G스타 2023인데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서 정말 2023 로보월드처럼 관련주들 게임 섹터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가장 단연코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KG라는 키워드가 상위권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KG 스틸이 되겠는데요.
장 끝난 이후에 700원 규모의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공시를 통해 밝혔고요. 이를 통해서 낙수효과로 KG ETS도 6%대, 그 외에도 KG 관련 계열사 종목들이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시간에서 들썩였다는 거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바이오텍도 지금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여기에 대해 더불어서 모멘텀 받으며 6% 강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자, 관련주들 내일 정규장에서 과연 얼마나 상승 여력을 더 뿜어낼 수 있을지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시간에 또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들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바로 공대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참 시장 좋을 때 네. 타이밍 좋게 오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운이 좋은 건가요? 뭔가 또 운도 좋은 것 같고 이런 분위기도 잘 타신 것 같은데 네네. 오늘째 감줄 평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주가가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LG화학도 그렇고 그리고 LG엔솔도 그렇고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그동안에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하마스 사태라든지 중동 문제 때문에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때문에 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대감이 주가에도 지금 계속 반영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꼭 봐야 됐던 이슈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딱 가져오셨을 때 이거 하나는 봐야 됩니다 하는 뉴스가 있다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군요. 네, 제가 들고 온 거는 앞으로 발표될 게 테슬라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많이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근데 다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해서 좀 하락세를 쭉 보였기 때문에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유입돼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나 뭐 2차 전지주가 좀 시장을 주도했고 기술주도 중심적으로 오름세를 좀 보였으니까요. 당분간은 좀 단기간에 좀 수급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 반도체 여러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주도주 살펴볼까요? 주도주 보시면 뭐 2차 전지주가 아닐까 단연코 생각 드는데 관련해서 또 리튬이네요. 네.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유망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네. 하나씩 먼저 얘기해 주세요. 리튬 가격이 한 3거래일 정도 상승했다는 킬로그램당 한 122위안 정도 에서 166위안 정도 상승했다는 그 5%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리튬 가격은 상한가를 안착을 했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은 지금 쌍바닥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좀 딛고 166위안 정도 좀 그러네요. 횡보하고 있는 그런 네.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래프만 봤어도 아직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간에 좀 테슬라의 실적 발표 때문에 수급이 좀 유입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망주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왜 들고 왔냐면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의 과거에 최근에 좀 연동이 돼서
좀 오름세를 좀 보였었고 먼저 하이드로 리튬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흐름을 먼저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하방 추세죠. 하방 추세에서 이렇게 과거에 반등이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을 좀 돌파한 적이 있듯이 좀 기술적으로 상승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하락 전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는 좀 더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일은 좀 단기간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좀 이런 것도 차익 실현이 나올 거다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도주로 그래도 보고 계신 부분인데 유망주는 아직은 안 올라갔고 아직은 반응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져오신 건지 다른 이유인지 궁금해요. 예. 테슬라 디스플레이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웹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화면에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이 좀 개발이 되죠. 그러면 이제 차량 안에서 문서 작성도 할 수 있게끔 좀 연동을 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최근에 좀 수급이 단기간에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로도 봐도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는 폴라리스 오피스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도 이 26주봉 부근에서 항상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면은 좀 N자형으로 파동을 좀 그려가면서 5파 정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좀 변동성을 좀 지수 상황에 맞춰서 기술주 빠질 때 좀 차익 매물 좀 쏟아졌다가 지수가 좀 받쳐줄 때는 다시 반등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에 관련해서 좀 최근에 좀 오름세를 나타냈던 종목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근에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유망주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유망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타고 또 종목 상담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을 저희 방송 끝나고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제가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무료 방송 주제는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급등세를 보여서 좀 주도주를 찾아보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좀 작성해 봤고요. 최근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유입된 종목들 중에서 좀 타점을 잡아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선별해 봤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저도 함께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하신다면 자,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든 공략주 그럼 힌트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어떤 힌트일까요? 네, 첫 번째 힌트는 반도체 칩 제조사의 비디오 IP 라이센스라고 해서 첫 번째 힌트를 작성해 봤어요. 반도체 칩 제조사의 비디오 IP 라이센스라고 좀 참 쉽죠. 반도체 관련주고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오늘 좀 많이 오름세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기술적 분석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얼마나 쉬우면 민망해 하실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반도체 칩 제조사의 비디오 IP 라이센스를 들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맞히신 분들 저희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서 만나뵐게요.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공대원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계속해서 정말 종목이 파랗게 질려 있다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켜주시고요. 카메라 기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렌즈를 어디다 갖다 대느냐? 바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될게요. 0769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토요일에 오후님 사연 만나볼게요. CQ레터 18,340원의 5% 비중.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주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평단가까지 오면 탈출할까요? 수익은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져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시큐레터. 네. 보안주도 되고 아마존 관련주도 되는데 일단 시큐레터는 지금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관련주의 흐름까지 좀 동반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시큐레터도 있고 모니터랩도 있고 관련주들, 보안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좀 눌림 구간을 좀 받았죠. 과거에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가 현재는 좀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쏟아져서 흘러내린 그런 상황인데 시큐레터는 지금 좀 박스권을 좀 일봉상 좀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14,000원 부근을 좀 지지해주고 있고 반등이 나오면은 18,3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반복적인 구간을 좀 보이고 있는 찰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손절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반등이 나오면은 18,000원 부근 정도, 18,6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I 산업이 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보안 쪽도 당연히 꼭 반대 요소로 꼭 필요하죠. 필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해서 좀 관망을 좀 한 다음에 본전 부근까지 오면은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일단 한 차례 한 템포 쉬어서 빠져나온 전략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빠져나오자라는 주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템포 좀 보시고 빠져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CBDC 관련주 로지시스입니다. 4,150원의 3% 비중. 단타로 저건 진입을 했었는데 추매 타점 힌트 좀 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살짝 먹고 나와야지 라고는 했으나 하는 순간에 그냥 물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단가 낮춰야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알려주세요. 네, 로지시스를 3,9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언지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매수가가 높으시네요. 4,150원에 형성되고 있는데 3,900원 정도의 무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매수 타점이 장대 양봉을 띄고 나서 3,900원 부근에서 지지 구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 화면 보시다시피 차트를 보시면요. 음봉이 되게 많죠. 지금 10월 5일 날부터 오늘 10월 17일까지 약 12일 동안 일봉상 음봉이 되게 많아요. 그 말은 곧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은 위에서 강한 압력이 들어와서 항상 음봉으로 지금 마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900원 정도를 이탈하고 나서 오늘 좀 어제부터 좀 추가 하락이 좀 나온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매 주마다 지금 반복적인 구간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로지시스 관련주 한네트랑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폐 관련주로도 엮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 역시 좀 빠져나와서 한 차례 뒤에 좀 관망하는 일단 평단이 좀 높기 때문에 3,900원까지 좀 낮추지 않는 이상은 4,150원에서 본전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네트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네트 역시 지금 10월 4일 날 고점 형성하고 나서 지금 쭉 다시 좀 빠졌죠. 다시 원상태인 4,300원 부근까지 말아 내려간 상황이고 주봉상도 월봉상도 다시 바닥 구간까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봐도 뭐 하방 추세가 유효하죠. 지금 매 월마다 캔들 보면은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과거에 물렸던 물량이 올라왔을 때 좀 출회돼서 다시 한번 쭉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지스 역시 올라오면은 본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어요. 일단은 좀 눌림 받고 있으니까 한네트도 같이 흐름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신다면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스캔하시고 076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울고 있는 어피치님 사연 만나볼게요. 울고 계시다고 하니까 애경 케미칼입니다. 16,580원 비중 5%.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애경 케미칼 13,290원이 오늘 종가니까 꽤 그래도 손실이 있는 종목인데 쭉 빠지다가 그래도 오늘 좀 6%대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오늘의 일봉에 대한 의미를 둬도 되는 건지 야 그냥 살짝 올랐다가 아직은 좀 그런 시세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급등을 보이면서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유입됐었던 것 같고요. 애경케미칼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오늘 좀 올랐다가 좀 토해냈죠. 12% 정도 올랐다가 좀 토해냈는데 여러분들이 차트 화면을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좀 하방 추세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17일 날도 25%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1%에 마감을 했었고 결국에는 21선 부근을 돌파를 못하고 결국에는 흘러내렸었죠. 지금도 역시 단기 이평선을 확실하게 추세를 전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 앞으로 나올 실적과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을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주봉이든 월봉이든 주봉상에는 지금 12,000원 부근을 좀 지지해 주고 있네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12,000원 부근에서 12,100원에서 12,150원 부근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더니 오늘 이번 주에 14,000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월봉상에는 전고점 부근에서 전고점 부근을 좀 이탈하면서 지금 20월봉 부근까지 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온 그런 찰나네요. 네, 아직까지는 기존에 큰 상승을 준 만큼 하락폭이 과거에 좀 컸었고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이 나온 상태고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의 실적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같이 KBG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흐름까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2차 전지라면 뭐 여러 가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한 줄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산 에너빌리티 사연 잡채님이 보내주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000원 비중 10%예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좀 살펴볼까요? 지금 비중은 살짝쿵 좀 적은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중장기 수주 확대 기대감도 있다. 신세 재생 사업 확대 이야기도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많네요. 주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이런 모멘텀은 어떻게 작용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주 역시 원전 관련주죠. 오늘 원전이 피코그램도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피코그램이 장중에 20% 이상 좀 급등세를 보여서 원전 관련주도 좀 같이 동반 상승을 좀 나타내지 않았나 싶고 오늘 20%까지 찍고 종가는 8% 정도의 마감을 지었죠. 근데 피코그램 역시 원전 관련주인데 이 흐름이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돼서 이평선을 다 돌파한 종목들이 아니라서 참 아쉽긴 한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원전 관련주 역시 추세 전환한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하방 추세고 다만 지금 좀 횡보하고 있어요. 하락했다가 지금 지지 구간 지지해주면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000원 부근에서 5,600원 부근 반복하듯이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지금 쌍바닥 부근까지 12,000원 부근까지 좀 밀린 적이 있죠. 그만큼 밀리면 좀 큰 손실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좀 비중 10%라서 다행인 것 같고 비중을 좀 반등이 나오면요. 좀 비중을 좀 축소시키거나 혹은 눌렸을 때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확 낮추던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원전이든 뭐 재건이든 다 전쟁 뒤에 원전도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자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좋은 하루님의 사연입니다. 푸른 기술이에요. 9,200원 매수가 15% 비중입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워낙 국내 최초 임플란트 로봇, 보조 로봇을 좀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가라는 게 왔다리 갔다리 인자연 파동도 그렸다가 다시 좀 빠졌다가 왜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다이나믹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특히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예, 윗꼬리도 심하고 항상 오르면은 매물이 출회돼서 기존에 좀 물렸던 매물이 출회돼서 여기 보시면은 7월 7일도 20%까지 급등했다가 결국 종가는 6%에 마감을 하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9월 5일도 10% 정도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로 다 토해냈고 푸른 기술 역시 윗꼬리가 항상 형성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 준다면은 반드시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올랐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봇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그러면서 시세가 분출됐었고 기술주가 밀릴 때 최근에 같이 좀 밀림 흐름을 좀 보였었고 푸른 기술은 그리고 철도 관련주도 같이 엮여 있죠. 재건이라든지 재건주로서 한번 슈팅이 나온 적도 있고요. 푸른 기술은 지금 현재 박스권이 좀 눈에 띄는데 이 주봉인데요. 주봉을 보면요. 7,300원 부근에서 11,000원 부근까지 매 주마다 상승 곡선을 그렸다가 다시 추세가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7,000원 부근대에서 다시 11,000원까지 최근에 급등세가 나왔다가 다시 좀 토해냈죠. 이렇게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을 좀 일부 챙겼다가 매수를 하면은 7,000원대에서 다시 좀 매수를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9,2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그 점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등 나오면은 본전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좀 내려오면은 차라리 내려올 때 많이 좀 빠졌을 때 7,000원 부근에서 좀 매수하시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고 차라리 7,000원일 때 그때 다시 좀 보자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호호 부는 튜브님의 3기 EV 살펴보겠습니다. 4,010원 비중은 45%, 꽤 그래도 많이 들고 계세요. 보험 종목이 상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 주식하는 주린이거든요. 3기 EV 꼭 전문가님 상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목이 상승이 될까 안 될까가 고민이다. 사실 우리가 처음엔 그래요. 야, 이거 누구 좋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봐. 근데 이게 상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들어갈 때 많거든요. 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잘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주식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하는데, 거. 3기 EV가 어떤 호재를 좀 들으셨나 봅니다. 일단 매수가가 4,010원인데 지인 추천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가 3,300원인데 아직까지는 이 3기 EV라는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죠. 이 종목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 여러분, 3,000원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7,600원 갔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가 왔죠. 3,000원 부근까지 다시 밀렸죠. 4,000원 부근이면은 아마 한 9월 초쯤에 혹은 9월 달 초나 중순쯤에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역시 자동차 관련주로서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흐름이 앞으로 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실적도 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도 같이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무증 소식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9월 달에 7,600원까지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증이 끝나고 나서 재료 소멸로 부각이 돼서 쭉 다시 원상태로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멘텀이 또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좀 매도했다가 3,000원 부근에서 다시 사는 게 싸게 다시 사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허니님의 STX 그린 로시스 살펴볼게요. 굉장히 길어요. 종목명이 마이너스 53%, 비중은 5%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밑에 매수가가 어떻게 돼 있냐? 32,600원이다. 라고 댓글을 좀 추가적으로 달아주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이너스 53%. 딱 그 한마디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최근에 근데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요즘 최근에 하락장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는 하락률인가 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신규 종목은 좀 급등락이 좀 심하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보호예수가 좀 해제되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9개월인데 보호예수가 해제될 때마다 매물이 좀 출회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규 상장 종목은 한 절반 부근까지 50% 이상 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해서 이 종목 역시 반등이 나와도 50% 이상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죠. 고점이 38,000원이고 저점이 15,000원인데 거의 뭐 50% 이상 현재 하락한 상황에서 지지를 좀 바닥 구간에서 지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15,000원 부근을 좀 이탈하는지 15,500원 부근, 그 부근을 좀 이탈하는지 지지해 주는지 좀 더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룹주 KTX 그린 로지스 말고도 KTX까지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관련한 종목들을 같이 찾아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알려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잠시 뒤에도 전문가님의 수익률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공대원 대표의 히든 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에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매도됐던 종목 14.38%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가온그룹은 10월 11일에 얘기해 주셨고 7%대 다시 한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월 11일에 재매수 5% 수익률, SPG 지금 소폭의 수익률 나타내는데요. 하나씩 주식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종목을 사랑하면 두 번이나 재매수를 할까요? 10월 11일에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또 한 번 해주셨고 5%대 수익률을 났어요. 전문가님도 역시나 사람인지라 한 번 수익을 크게 준 종목은 다시 한번 곰탕 마냥 재탕, 세탕 뭐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되는 심리가 있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다시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네. 두산 로보틱스다. 네. 그럼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본 이유가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네. 기술주가 일단 상승했는지부터 처음에 일단 확인을 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로보월드 개최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죠. 다녀오셨어요? 로보월드요? 네. 마음으로는 다녀왔습니다. 직접 이렇게 좀 네. 뛰어보시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아실 겁니다. 다녀오셨어요? 전 다녀왔습니다. 네. 현장에 다 가서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네. 못 봤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거기에 현대위아 다 네. 왔더라고요. 네. 네, 실제적으로 보니까 왜 로봇주에 투자하는지를 알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느 측면에서 두산 로보틱스 재매수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10월 11일 날 다시 재매수한 경우도 바닥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지, 지지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46,000원 부근을 지금 현재는 이탈하고 이렇게 쭉 추가 하락을 좀 보여줬지만은 4월 11일이면은 요 날이죠. 요 날. 이날 46,000원 부근에서 시가가 47,600원에 형성했지만은 46,000원 부근을 지지해주는 걸 포착을 했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전고점 부근인 한 5만 원대 부근까지도 바라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5만 원까지는 못 갔었고 5만 200원까지 갔었네요. 네. 이 기술적 분석으로 지지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지 받쳐주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강해서 더 눌릴 건지 그 흐름을 좀 보면서 수급은 또 들어오는지 체결 강도는 어떤지 그리고 체결량은 어떤지 매물대는 많이 쌓여 있는지 전체적으로 볼 게 많죠. 그 다방면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11일 날 다시 한번 추천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전략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SPG 종목입니다. 10월 5일에 얘기해 주셨고 소폭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때랑 전략이 조금 바뀌었나요? 같은가요? 유효합니다. 네, SPG는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자면요. 그때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SPG는 로봇 관련주고 앞으로 뭐 전기차도 이제 로봇이 대체해서 만들 예정이고 앞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앞으로 로봇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인력난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로봇이 좀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PG는 감속기 관련주죠. 꼭 사람으로 치면은 관절 관련주고 차트도 굉장히 지금 예뻐요. 보면은 뭐 한 3년 전부터 계속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월봉 캔들인데 2020년 3월 달에 3,000원 하던 종목이 매월마다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흐름을 좀 보인 다음에 지금은 좀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27,000원 부근에서 과거에 35,000원까지 몸통 부근까지 본다면은 요 안에서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좀 설명을 과거에 한 차례 드렸었는데 그 부분 돌파하고 나서 9월 달에 45,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하실 분들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차익 매물이 좀 다시 쏟아진 상태고요. 추세적으로는 아직도 추세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은 하반기 뭐 11월 달쯤, 12월 달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은 또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가온그룹 살펴볼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10월 11일에 얘기해 주셨고요. 최고가 수익률은 7.46% 나타내는 종목입니다. 계속 좀 봐도 되는 건지 일단은 차트적인 측면, 모멘텀적인 측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가온그룹의 차트를 같이 볼까요, 그러면요. 일단 로봇 관련주로서 제가 이때 추천이 나갔던 이유도 좀 어려운 장세에 반복적인 패턴을 읽어서 수익을 창출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서도 장대 양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나서 이 7,200원 부근만 지지가 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보시다시피 그때가 10월 10일 화요일 이날이었습니다. 네, 이날 마이너스 5% 정도 밀렸었고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하면서 한 8% 정도 다음 날 10월 11일 날 한 8% 정도 급등세를 보였고 이 안에서 좀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때도 당시에서도 그 부분 정확히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급등하고 나서 횡보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데 이 횡보할 때를 잘 노리면은 한 5거래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횡보를 합니다. 이 종목 역시 한 5거래일 정도, 한 6거래일에서 7거래일까지 횡보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지선 이탈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듯이 이런 구간만 타점만 잘 잡으면은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대 양봉 상한가를 가고 나서도 이제 상한가 갔으니까 패스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흐름을 좀 같이 상한가 간 종목도 횡보하는지 아니면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은 꾸준한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뭐 수익 내고 싶으시면 가온그룹 또 눈여겨봐도 좋았을 것 같고요. KC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20원 오늘의 종가입니다. 그동안에 이 종목을 좀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뭐 계속 들고 가도 돼요? 주가는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KCS도 네. 앞전에 얘기한 화폐 관련주도 되고 양자암호 관련주도 되죠. 양자암호는 미래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AI에 대비해서 같이 좀 미래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지금 박스권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지금 현재
6,500원 부근에서 8,500원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뭐 1년 내내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8,500원에 샀으면은 당연히 지금 손실권이겠죠. 지금 한 10% 부분까지 올랐다가 13% 정도 빠졌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손실권일 것 같고, 타점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부분에 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관련 좀 본인이 좀 유심히 봤던 종목을 지속적으로 좀 보면서 타점만 좀 잘 잡으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KCS는 6,500원 부근을 지지하고 항상 8,500원까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추던지, 혹은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6,500원 이하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실 건지 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좀 선택의 기로에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CS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뭐 살짝 얘기를 했지만 뭐 반도체, 2차 전지, 뭘 해요? 어떻게 해요? 뭘 봐요? 뭐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강렬하게 갔기 때문에 지금 가도 되나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밤에 9시에 해주시는 건가요? 아, 예, 그럼요. 앞으로 봐야 되는 반도체도 많죠, 종류가. 어떤 쪽을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고, 2차 전지도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저와 같이 소통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종목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 참고하셔서 내일장도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오늘 또 축구랑 시간이 좀 겹쳐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축구보다는 그래도 주식이죠. 우리 네. 찐 주식 투자자분들, 시청자님들은 아마 축구보다 주식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하시는 분들, 내가 정말 진정한 투자자다라고 인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밤 9시에 들어오시고 또 인사 나누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히든 공략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칩 제조사의 BDO, IP 라이센스. 두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네, 엔비디아보다 10배 빠른 NPU를 개발했다. 그래서 엔비디아 계속 거라 10배 빠른 NPU 나간다라고 힌트 두 번째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문어발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반도체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되고요. 양자 관련주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래산업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 관련주 엔비디아야 계속 거라. 자, 과연 아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076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몰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추신 분들 저희가 선물 푸짐하진 않지만 소박하지만 행복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공대원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든 공략주 힌트가 지금 나와 있죠. 반도체 칩 제조사의 BDO IP 라이센스. 두 번째는 엔비디아 개척거라라고 하는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좀 어떤 거를 들고 오셨을지 좀 들어볼게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와, 근데 옛날에는 영화에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화될지는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네. 일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구글 자회사 웨이모가 지금 개발한 자율주행 차인데, 네. 그거를 지금 제가 들고 온 이 종목이 칩을 좀 협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도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고, 이게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
이제 영화에서만 봤는데 이제 실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조금 더 비전과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살펴볼까요? 행복한 날님은 칩셋미디어요. 잡채님도 칩셋미디어요. 친절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칩셋미디어예요. 라고 많은 분들이 칩셋미디어를 외쳐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칩셋미디어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님들은 굉장히 영리하고 현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단번에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예, 힌트가 참 어려웠는데 말이죠. 종목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칩셋미디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급등세를 보였죠. 그만큼 칩셋미디어도 후발주로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양자암호도 좀 소폭 올랐고 자율주행 관련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12% 이상 급등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좀 오름세를 보였고요. 좀 복합적으로 보면은 칩셋미디어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봐도 이게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현재 차트를 보면요. 자, 31,400원 부근을 항상 지지를 해주고 이건 주봉인데 매 주마다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승 곡선을 지속적으로 그리다가 좀 눌림목 구간을 좀 눌림을 받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구간이 31,400원 부근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이하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31,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반등이 나오면은 뭐 5%든지 7%든지 자유롭게 수익 실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는 36,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더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세요. 0769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무료 방송 이제 10분 뒤, 20분 뒤면 또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 오시는 분들께 뭔가 또 팬 서비스 차원에서 뭐 하시는 게 있을까요? 팬 서비스요? 일단 들어오시면은 추천주 추가적으로 제가 2주 연속 하나 더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아무래도 돈이 되는 정보들 지속적으로 좀 서포트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제가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입장하셔서 종목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치 시황 상황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 또 파월 연준 위장이 또 연설을 앞두고 있죠. 그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고 베이지북이라든지 연준 위원들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 실적들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참고하실 분들은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정리부터 시황 상황, 종목에 대한 종목 이야기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밤 9시 공대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그럼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매크로 투자 전략을 이용한 종목 발굴, 투자의 달인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또 저녁밤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